부실한 PCR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니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까지 잠시 방문했다가 백신을 접종한 뒤 귀국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업소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방화 사건에 경찰과 소방국은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종혐오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과속이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이라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사는 모두 마쳤지만 사생활 노출 우려 때문에 사고 원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램지어 교수의 망언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진실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분노한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다. 어제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4월 7일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흔히 PCR 검사라고 부릅니다. 부실한 PCR 증명서를 지니고 한국에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출, PCR 방식이 아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 검사 방법과 날짜, 그리고 이름과 발급 일자들이 음성 확인서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모두가 부실 음성 확인서로 간주돼 한국에 입국할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출 방법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서 인정받습니다. 항원, 항체 검출 검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로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에 예컨대 애톰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서가 부실해 한국에서 적발된 사람은 무려 831명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출발한 경우는 모두 178명이나 됐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부실 음성 확인서로 적발될 경우 한국 입국이 금지돼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집 대신 시설에서 168만 원을 내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또 14일간 격리 비용은 168만 원이 발생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음성 확인서 대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지 이런 문의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니 김 씨의 부모님은 지난해 10월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수준에 달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LA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보단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한국에 잠깐 나가 계신데 한국에서는 백신 공급이 훨씬 더디고 접종도 힘드시다고 하셔서 미국은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접종 가능하니까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면은 접종을 하고 다시 한국 가실 수 있도록 좀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의료기관과 여행사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차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미국에 방문해도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는 사실 백신이 상당히 조금 너무 딜레이되다 보니까 도리어 미국에 친척 여기 방문한다든지 온 김에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문의가 또 들어와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30%대인 반면 한국의 접종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접종률이 5% 미만 수준인 멕시코에서도 백신을 맞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분증이나 해당 지역에 체류한다는 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 백신 공급이 매주 증가함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 1일 LA 한인타운 업소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방화 사건. LA 소방국과 경찰군 합동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정 혐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LA 한인타운 식당 방화 사건. LA 소방국이 현장에서 수집한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를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I only investigate the fire portion, and I just reached out to LAPD and I gave them a copy of my report yesterday, and let them follow up on if it's a hate crime or not. 화재가 발생한 주변 보안 카메라 영상도 추가로 수거해 소방국은 현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they're working on trying to get other video for us to see if we can get a better picture of her maybe. 소방당국은 LAPD 수사팀과 방화 현장 영상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LA 경찰은 방화범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구나 LAPD 전과자 데이터베이스까지 동원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Where the young lady was seen on video lighting the tent on fire. An official investigation has been launched by the LAFD Fire Department, arson investigators, and we ar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m. 경찰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인 업소들을 노린 증오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종류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야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윌런스키 국장은 가장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영국발 변이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무려 16,300여 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확인되지 않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서 뉴욕과 미시건 등 5개 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의 경우 감염자 증가세가 지난 5주 동안 5배나 폭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백신 배포 전략을 수정해 확산세가 두드러진 미시간주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과속이 원인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 우려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던 셰리프국이 이제 와서 과속이라고 발표한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이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주요 원인은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우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은 제한 속도가 시속 45마일 지역에서 최고 시속 85마일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이었습니다. 차량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오른 후 배수로로 내려앉았습니다. 당초 경찰이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밝혀냈지만 사생활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라는 망언 논문을 발표한 하버드 대학교 램지어 교수.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는 수십만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경제학 국제리뷰라는 학술지는 논문 발행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결의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포조선소의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어제 공개한 북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위성사진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접안돼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38로스는 그러나 바지선의 미사일 발사관은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LBM 발사 시험이 임박한 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향후 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잠수함 진수시설 옆으로 선박 건조시설이 옮겨진 모습이 포착돼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 외교의 초점이라는 점은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바이든표 대북 정책 완성이 임박한 만큼 북한 관련 언급에 신중한 분위기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 원칙과 방향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이달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지난달 연준 의사록에는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자산 매입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매우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형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유럽의약청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은 젊은 층들은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희귀 혈전 생성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소판 감소를 가져오는 희귀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The reported cases of unusual blood clotting following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should be listed as possibl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보다 이익이 큰 만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이 백신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혈전 발생 우려 논란이 커지자 영국도 자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30세 미만은 접종을 피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The risk of this type of rare blood clot is about 4 people in a million who receive the vaccine. 영국 보건당국은 다만 심각한 안전 우려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심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벨기에도 한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6세 이상 고령층에만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 보건부는 최소 4주간 해당 백신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18세부터 55세까지는 다른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백신안전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의 드문 사례 사이에 인과관계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부 중단시켰습니다. 60세 미만의 접종도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대상은 먼저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간호인력입니다. 1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 3만 8천여 명도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6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안전성을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특이 혈전 발생 사이 연관성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결론을 확인한 뒤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희귀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일은 60세 미만, 프랑스와 캐나다는 55세 미만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접종을 금지한 연령대에선 이 백신과 희귀혈전 발생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20대 여성 의료진이 폐와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어제 접수되는 등 지금까지 3명이 이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안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서 선착순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연 사무실은 서울국제공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매일 200명씩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10지구 주민이면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주의회는 수수료 없는 공공은행인 뱅크켈 설립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주립은행을 운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데비카드와 계좌이체, ATM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LA 카운티 산간지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11시부터 오는 금요일 새벽 3시까지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 최고 시속 5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한인이 연방법원 치안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한인 검사인 제임스 조 씨가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욕 동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존 신임 판사는 뉴욕 동부지검 민사부에서 12년간 일했고 최근엔 이민재판 부장검사와 파산재판 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타운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UC 샌디에고 헬스는 오는 12일 우리성모병원 2층에 임시 백신 접종소를 마련해 한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1차 접종에 한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오세훈 후보, 또 부산시장에는 박영준 후보가 각각 압승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폭발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2%를 얻었는데 오 후보와 차이는 18.3%포인트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장에 뽑혔고 민주당은 10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부산시장 보선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박형준 당선인의 득표율은 62.7%로 34.4%를 득표한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는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임시장들의 성비위 탓에 치러진 이번 보선에서 LH 사태 등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분노한 민심이 야당의 압승을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주장한 정권 심판론도 통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가, 경북 의령군수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21명의 공직자가 선출됐는데 당별론 국민의힘이 15명, 민주당이 4명의 당선인을 냈고 무소속 당선인은 2명이었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서울이 58.2, 부산이 52.7%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재보선의 전체 투표율은 55.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원 기자입니다. 당선이 유력해진 오늘 새벽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꽃다발 선물을 받아든 뒤 서울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는 머리로 일했지만 앞으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로하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실한 분들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분들의 현안 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그런 시장으로 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엔 단일화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했는데 오 당선인은 안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울시장에 대해서 함께 의논드리고 함께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에도 성공했지만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주민투표가 불발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했지만 이번 재보선으로 10년 만에 3선 서울시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곧바로 시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오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시장 자격으로 찾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 후보는 협치와 통합부터 강조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방송사가 당선 유력이라고 발표한 이후인 어젯밤 11시쯤 부산 선거 사무실을 찾은 박형준 당선인.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부산 시민께 감사하다며 먼저 오고던 전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고통받았을 피해 여성분께 새로 선출된 부산시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 당선인은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무서운 민심의 심판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의미 있는 결과를 부산 시민께 신속히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박 당선인은 중도 보수 성향의 전략가로 꼽혔습니다.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 등을 거치며 MB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총선에선 연거푸 재선에 실패했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잠시 후 부산 충렬사 참배로 시장 당선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김용춘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자택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봤다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젯밤 개표 시작 직후 선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직원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고 지지자들은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박 후보는 애초 당락에 윤곽이 드러날 때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출구조사 예측에서 예상보다 큰 격차를 보이자 개표 시작 직후 일찌감치 방문했고 이후 민주당사를 찾아선 시민의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또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처음 완주했지만 결국 고배를 들었습니다. 부산시장 보선에 나섰던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자리를 떠났다가 개표 초반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패배를 승복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부산시장 사수를 외치며 여당 후보를 뛰었지만 여당에 등 돌린 부산 민심에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환호보다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스스로 잘했다기보다는 국민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엔 모처럼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까지 4연패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승리로 확실한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스스로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국민이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원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새벽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당선 소감 발표 때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하고 그리고 단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대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올 걸로 알려졌는데 영향력을 입증한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거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 비서실장인 송원석 의원은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송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다며 공개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민주당은 참담한 모습입니다. 책임론을 두고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세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직전 당 개표 상황실에 도착한 민주당 지도부. 큰 격차로 질 거란 출구조사 예측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이 엿보였고 개표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대부분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인의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되면서 당사를 찾지 못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제외하고 당 지도부는 어젯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당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더 채울 것인가. 선거 참패 책임을 져야 할 당 지도부의 거취와 관련해선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패인으론 LH 사태가 우선 꼽힙니다. 정부가 공직자 투기 엄벌을 천명하고 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분노한 민심은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미니 대선으로도 불린 이번 보선의 참패는 민주당 내 대권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지자체장이라 선거에 일정 거리를 뒀지만 그 역시 참패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타이거 우즈 참 좋아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공격적인 골프 스타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셰리프국 경찰의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무슨 차별이 이렇게 심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우려 때문에 사고 원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과속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과속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종에 따른 차별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에 따른 차별은 더더구나 안 될 것입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